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JW 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리 시즌머니 그래도 포트폴리오 내 수익이 꽤 나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먼저 어떤 룰로 진행되는지 룰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시총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목표가에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고 목표가는 월 3회가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먼저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종목부터 하나씩 리뷰를 해볼게요. 펌텍코리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일령 관련 수혜 종목이자 또 최근에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한번 이벤트 소화했잖아요. 네. 그 관련 이제 모멘텀으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었는데 움직임은 더디긴 하지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유 관점 더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외인기관 수급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올해 컨센서스 좋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동반해서 성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올 지금 지난 직전 분기보다는 또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다소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 수출 호조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화장품 업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고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동향들 봤을 때 펌텍코리아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적어도 지금 6만 원대 진입 가능성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 1,000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은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나머티리얼즈 궁금해요. 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 제가 있다고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연말 안에 TSMC 쪽에서 지금 실리콘링 퀄 테스트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 발표가 그래도 이달 중에 빠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11월 달 중순경부터 이제 거래량 붙어주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전략 도와드렸을 때도 기술적으로 60일선 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 도와드리겠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60일선 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대 지금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지금 49,800원, 그러니까 약 5만 원 구간대 이제 돌파가 나온다 했을 때 강력한 시세 발산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기존 2021년도, 2024년도 보면은 쌍봉 흐름 만들어주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추세 반전형 패턴 나와주고 있어서 적어도 이제 3분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대까지 봤을 때 적어도 이제 5만 원 돌파 시 한 단계 이제 10,000원 정도 레벨업해서도 흐름들을 추가적으로 상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계단식 상향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지금 12월 이제 중순 기점, 다음 주죠.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이 또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했을 때 시장에 이제 안도랠리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수급단에 있는 업종 섹터군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워닝 머티리얼스도 반도체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올 때 같이 편승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12월에서 1월 달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들 잘 주목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스도 지금 수익률 지금 6, 7%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수익률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까지 홀딩해보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은 횡보하고 있는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조방원이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넣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도 짚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전력 관련 섹터들도 오늘 장에서 움직임 보니까요, 소폭 반등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지금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지금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전력단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로도 관련 수급이 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SMR 관련해서도 미국 쪽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또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같이 계속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지금 모멘텀까지도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허가 이런 이슈가 나와주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모멘텀 받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손절가를 좀 너무 짧게 잡아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파라다이스도 약간 반강제적으로 제가 잡아드린 손절가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저는 강제 손절 처리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을 좀 쓰라리긴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PD님께 손절가 수정하는 룰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목표가뿐 아니라 손절가까지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긴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전 ETF 할 바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구간대 진입할 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번 주는 조금 더딘 흐름들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수급 한 번만 붙어주게 되더라도 다시금 이제 8만 원 구간대까지 가볍게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손절가인 7만 원을 좀 터치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 가운데 그래도 10만 원까지 수급만 붙어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손절가를 터치한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변화된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하나머티리얼즈 차곡차곡 수익률 잘 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얼른 빨간불로 바뀌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즌머니 종목은 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하나 알려주시죠. 네, 여전히 또 반도체 쪽 주목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솔브레인입니다. 사실 소재네요.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일령 관련해서 반사익 수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일본 쪽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중국에 무역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데자부가 느껴지거든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런 이제 수출 규제 맞아요. 통제를 반도체 쪽으로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비슷하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와 같은 3종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재와 또 압박을 받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기점으로 해서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었죠. 동진세미캠과 이제 솔브레인 같은 국내 소재단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재에 있어서는 지금 자립화가 이미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쪽에서 소재를 조달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외 국가에서 이 소재를 조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익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브레인 소재단에 있어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솔브레인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솔브레인의 최대 주주 중 또 한 곳이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반도체 쪽은 수출도 호조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HBM에 있어서도 구글의 이제 TPU에
만약에 공급망에 들어가게 될 경우 또 HBM3E를 납품하게 됐을 때 지금 솔브렌에서 삼성전자 쪽에 HBM CMP 슬러리를 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매출 발생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 삼성전자 테일러 팹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인데 협력사들도 최근에 그 테일러식 부근에 공장을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솔브렌도 마찬가지로 테일러식 부근에 거의 한 8천억 정도 가량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향후 삼성 파운드리와의 그런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향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소재단의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반도체 섹터 하면은 또 가장 또 많이 들어오는 이슈 중 하나가 유리기판이기도 하잖아요. 유리기판은 이제 내년에 SKC 쪽에서 그 미국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가장 먼저 빠르게 유리기판 상용화를 지금 현재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유리기판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크게 들어와주고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앱솔릭스와는 별개로 삼성전기와 솔브레인이 지금 합작을 해서 유리기판에 들어갈 전용 식가격을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단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지금 다양한 모멘텀이 솔브레인 쪽에 붙어주고 있는 만큼 솔브레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요. 솔브레인이 지금 기관계 쪽에서도 봤을 때 투신과 연기금과 같은 메이저 수급들,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속적인 지금 수급들이 최근에 한 5, 6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강하게 이제 붙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는 눌림목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달에서 10월 달 지금 매물대 구간,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눌림목으로 보이거든요. 내일 당장 양 패턴으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간대 대비해서 25만 원 구간이 저지선 구간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대 기준으로 손절가 잡아드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0만 5천 원 돌파하면 어차피 31만 원 구간대 갈 텐데 31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강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의미 있는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3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랠리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 종목인 솔브레인 포트폴리오에 넣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었던 30만 5천 원을 뚫어서 31만 원 짚어주셨고 손절가는 25만 원 지켜주셨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